비운의 여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비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옥수는 비운을 불러들이는 존재고 비운이 없으면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기가 잘 나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옥순이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이미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옥순의 표정이 계속해서 이래요. 옥순의 표정과 행동, 말투에서 굉장한 증오가 느껴집니다. 옥순이 화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화는 물론 기본 장착이고 그 내면에는 증오가 가득 찬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옥순이 이제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은 짓밟는 스타일입니다. 로션님 잠시만요. 우리 옥순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데 왜 남의 약점을 짓밟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현숙이 약간 지능이 딸리는 게 맞아요. 근데 현숙이 살짝 약점을 보이니까 옥순이 엄청나게 물어뜯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공무원 사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옥순이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옥순이 제가 처음에 1화 때 사전 인터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부터 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쎄하다고 했냐면, 그러니까 옥순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나쁜 사람이 절대 안 돼요. 남이, 특히나 전 남친, 전 남편이 자기를 떠나갔기 때문에 남편이 당연히 나쁜 사람이겠죠. 떠나갔으니까 나쁘다, 욕해달라. 그리고 다른 것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를 가장 예쁘다고 해주지 않고 자기가 1등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는 기본 장착이고, 상대방이 약점을 살짝 보이는 순간에 거침없이 물어뜯는, 그러니까 제가 옥순이 처음에 가위바위보 이겼다고 굉장히 화를 낼 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옥순이 자기에게 유리한 명분 하나 생기면은 그 규칙 가지고 질질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변명은 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제 사실은 전 옥순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유명한 독일 전범재판 때 나온 말이죠. 독일 전범재판 때 유대인에게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자기는 시키는 것만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되는 바람에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옥순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모든 규칙과 모든 공격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불리할 때는 끝까지 이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경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싫다고 밑밥 다 깔아둔 다음에 이기는 순간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죠. 그 말은 정의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정의가 가위바위보에 졌는데 왜 나대냐, 이 말을 그냥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그거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 옥순의 자유이긴 한데, 옥순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까지 약점이 보이는 순간 물어뜯지 않으면 옥순의 내면의 깊은 곳에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 내면에 증오가 가득한 건데, 옥순은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실이 미운 겁니다. 굉장히 미움을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딱 보여요. 이제 남자 나이 35, 여자 나이 35 넘어가면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죠.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옥순이 어떠한 사진을 찍어도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도 옥순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사실 지능이 좀 모자란 현숙마저도 사진을 이제 스크린샷을 빵빵 찍으면은 웃는 사진이 거의 한 50%예요. 당연히 아무리 찡그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영식, 술주정 꼬장 부리는 영식도 지금 스크린샷 찍으면은 웃는 사진이 한 30%는 나옵니다. 근데 옥수는 꼬장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숙처럼 지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보면은 희한하게 거의 50% 이상이 딱 이 표정이에요. 상대방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상대방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은 자기도 공격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의 기본 원리죠. 상대방을 공격할 자는 자기가 공격받을 거를 각오해야 되는데, 옥수는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옥순의 가장 큰 내면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가 공격받는 게 두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수가 자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니까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경수가 자기가 1순위라는 것을 경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경수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좋아해주지 않을 때 자기가 버려놓은 업보들 정의에게 난리쳤죠. 그리고 현숙에게 쏘아붙였죠. 그리고 순자 옆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자기가 누가 1순위인지 말 안 해준다고 거기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차 안에서 스타리아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계속 질문을 알면서도 던졌기 때문에 옥순이 자기의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아서 그 업보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업보는 옥순이 스스로 던져놨기 때문에 자기 업보는 다 자기가 언젠가는 거두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옥순이 굉장히 지금 뭔가 미움에 가득 찼다는 게 그냥 봐도 알아요. 이거는 커뮤니티 의견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옥순 같은 며느리 딱 데려가면은 그 자리에서 신라호텔 팔선 먹다가 체해가지고 쓰러지십니다. 이거는 짬뽕 던지기도 전에 이제 제가 흔히들 말해서 맨날 상견례에 이런 며느리 나오면 나라면 어떡할까, 이걸 이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조선시대 조상님들이 다들 명언을 남겨주신 다음에 다들 이제 추석 때 성묘 가시죠. 추석 때 이제 다 누워 계신데 들판이나 묘지에 보시면은 딱 여러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됐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나중에 옥순 같은 며느리 딱 요런 표정으로 들어온다. 그 자리에서 분위기 쎄해지고 먹던 거 체해가지고 그냥 응급실 실려갑니다. 그때 돼서는 뭐 의사들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지금 옥순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 공격이 더 웃긴 것은 목표가 없는 공격입니다. 자신의 한풀이에 가까운 공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옥순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옥순이랑 엮이는 순간 옥순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쎄함을 느끼고 이게 이제 살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흔히들 말해서 예전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뭐 병법이나 전법, 손자병법도 그렇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전법 같은 걸 남겨놓은 역사서를 보면은 살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도가 눈과 행동 그리고 말투를 통해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옥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지? 로쇼, 당신 좀 실망이야. 로쇼, 정말 당신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 일부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하면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말하면은 그것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말한 거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 성격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옥수는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물론 인간의 모든 본성에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옥순의 공격성이 필요 이상으로 한 방 더 먹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업보 제대로 쌓아라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하시는 것도 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공격적이라서 옥순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처음에는 저도 옥순의 직장 동료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옥순의 직장 동료 말들이 이제서야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직장 상사인 공무원 상사가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자기가 결국 애를 낳았는데도 남자가 나빠가지고 그 남자가 참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떠나갔다. 그 남자가 책임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이 형성되면은 결국에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그 직장 상사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냥 말아먹어버리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옥순의 말투가 다 그래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이 나쁘다면 이러한 명언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빠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옥순이 지금 외부를 보고 있으니까 꿈속에 살고 있는 거다. 하지만 옥순이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